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3153-1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왕설량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로 장중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10시인 이 시각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857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포인트 남짓 빠지면서 185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어제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좀 밀립니다. 0.6% 조정받으면서 10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 기아차 모두 2% 이상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차는 추가로 1% 더 오르고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입니다. 반면에 기아차는 소폭 조정을 받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약세고요. 그 밖에 LG화학이 1.7%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33만 원 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도 1.2% 오르는데요. 어제도 4% 추가적으로 올랐었고 오늘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은행주는 좀 약합니다. 신한주주가 1% 조정이 나오고요. KB금융 역시 0.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0.8% 오르면서 24,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엇갈리는 가운데 KTNG가 3% 크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LG디스플레이가 2% 강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IT주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0.2% 조정받으면서 금융주 대체적으로 약한 모습이고요. 기업은행은 근데 0.4% 정도 매수가 집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2.7포인트 오른 528로 장을 출발했고요. 역시 하락 반전하면서 522선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총 움직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4% 정도 조정이 나오고요. 시총 2위 종목인 다음 역시 1.5% 조정받으면서 12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 즉각적인 거래 중단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안철수 연구소도 현재 이 시각 10%나 낙폭을 키우면서 1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게 오르는 종목들부터 좀 볼까요? CJ 옵쇼핑과 포스코 ICT가 1% 이상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시젠, 또 젠백스 같은 종목들도 강보합, 차바이오엔이 강하게 오릅니다. 3% 이상 오르면서 13,300원 선 회복이 되는데요. 최근의 대세는 바이오 제약주다라는 의견 앞서서 전문가가 또 정리를 해주셨었고요. 골프존은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위메이드도 한 2%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11% 급락이네요. 예, 시장 흐름 대체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혀 뉴욕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근데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폭을 상당히 좀 줄여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순매수를 좀 전해졌다가 다시 한번 좀 2억 정도 좀 순매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만큼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지금 차익 거래 물량이나 비차익 거래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시장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까지 좀 아니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할 만한 여건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유럽 시장 흐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까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확인해야 될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는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매도도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약보 상태에 좀 머물러 있다. 하지만 오후 시장 가서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포지션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오늘 뭐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온다면 그때를 좀 저가 매수 활용으로 저가 매수에 좀 기회로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종목별로 흐름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일단은 한 1%대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정도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좀 상당히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탄력이 상당히 조금 약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 일단락이 어느 시점에서 좀 되는지가 좀 관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전자와 맞물려서 어저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LG 관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띄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LG 디스플레이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매수세가 좀 끊길 때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선 수주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죠.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빅3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고부가가치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보다 우리나라 지금 수주 물량이 훨씬 더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조선업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LG화학이나 호남석유나 뭐 한화케미칼, 지금 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OE도 그렇고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주 역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도 일단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 업종이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IT, 그다음에 지금 조선이나 지금 화학, IT, 조선, 화학, 근데 자동차를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들 업종부터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도 힘들지만은 당장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큰 폭의 상승도 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해 나갈 수 있다라면은 금융업종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오늘 체크 포인트는요. 어저께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확대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의 지금 선물 계약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대량의 선물 매수 계약으로서 9천 계약 넘게 지금 순매수가 들어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 계약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오후 시장에 대해서도 대응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왕설량 연구원은 코스닥 쪽 흐름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안철수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테마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몽준 테마주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다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철도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박근혜주 그리고 제4이동통신과 남북경협 테마주들도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큰 폭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제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지금 작정하고 발을 벗었다, 이제 손을 이제 걷었다라는, 팔을 걷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테마주들의 이제 투자는 당분간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윙 차원으로 당분간은 좀 안 좋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스윙 차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을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차 전지 업종과 그리고 그 태양광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후성이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 4% 정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는 웅진 에너지가 한 9%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 LST가 이제 한 4% 정도, 그리고 신성 솔라 에너지가 한 7%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정유 업종에, 그러니까 기름값이
유가가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대체 에너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가장 흐름이 좋은 것은 2차 전지 업종과 그리고 태양광 업종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덧붙여가지고 드리자면은 이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핀 관련된 종목이 어제 좋은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상보가 지금 6% 정도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I 컴포넌트가 5% 정도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NFC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NFC 관련된 종목은 그동안도 많이 상승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가 대장주로 있고, 그 유비벨록스가 한 3.7%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KBT와 그리고 솔라시아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관심 종목으로 또 보시자면은 역시 딱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줄기세포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정부 정책에서 육성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수혜주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윙 차원으로 당분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잠시 정치 테마주들은 당분간은 어렵겠다,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최근에 급등했을 때 같이 따라붙으셨던 분들은 오늘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거래량,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지라는 종목의 차트를 제가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고점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350만 주, 그러니까 360만 주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뒤로서 이제 계속 거래량이 135만 주, 그리고 13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부분은 세력들이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계속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다, 하락하는 와중에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매도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잔잔하게 이렇게 이를 때는 매도 관점은 아니라 당분간은 좀 횡보를 계속 보이고,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한순간에 이렇게 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 스윙 차원으로 좀 더 편입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황 봐드렸고요. 잠시 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5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 최희용 대리께서는 계속해서 테마주에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은 로봇 테마 말씀하십니다.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견 주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박스권 상단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의견을 정리해 주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자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주식 비중을 다소 줄이셨어요. 4종목이 현재 있으시고요. 강원랜드, 네오이즈 게임즈, 삼성카드, 삼양홀딩스가 6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신규로 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신다는 주문을 하셨는데요.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이고요. 20% 매수하십니다. 매수가를 15,300원 주셨고요. 신사업 진출로 인해서 성장성이 부각된다 의견 내주셨습니다. 채용대리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한 종목 있으신데요. 부강약품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기는 한데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같이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 매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종목을 더 사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로보스타라는 종목입니다. 앞서서 로봇 테마주 보고 있다라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었는데요. 매수가를 8,580원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채용 연구원 의견 듣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 있으신데요.
있는데요. SFA, 두산 인프라코어, 오성 LST가 있습니다. 오성 LST 오늘장 흐름이 좋은데요. 이제 수익이 2% 이상 나고 있고요. SFA는 18%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유비케어가 39%, 40% 가까운 수익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내고 있고요. 후너스 오늘장 5% 급등하는데 수익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밖에 오삼 임플란트까지 수익을 내주면서 세 종목이 모두 플러스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은연구원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종목을 사지 않으시네요. 100% 현금을 들고 가십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밀리는데 그래도 여전히 1등 수익은 내주고 있습니다. 박성일 전문가 SFA와 저기 4위 공동 4위로 오성 LST 이렇게 두 종목을 올리셨는데요. SFA는 18%, 오성 LST는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신은경 실장도 3위에 오스템 임플란트 한 종목 더 올라져 있는 상태고요. 6%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영훈 전문가 삼양홀딩스도 2%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최희용 전문가신데요. 71% 수익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은경 실장 12%, 박성일 전문가도 2% 이상 수익이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2자 투자 전략 시간에 저점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지금 투자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정도 전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지금은 1800에서 1900 선의 박스권 등락이 계속해서 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특별한 방향성의 문제보다는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 전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한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주식시장 상승 이후로 미국 소비자 신용의 개선과 또한 중국의 완화적 통화 기대감, 낮아진 좀 어닝 시즌 눈높이에 대한 부분이 작용한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1800, 1900선의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900선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800선 초반에서는 좀 공격적인 매수가 좋겠고 한 1900선 언저리에서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좀 혼재된 상황에서 좀 시장이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서 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에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업종이나 종목보다는 제가 오늘 크루셜텍이란 종목을 좀 신규로 좀 편입을 했는데요. 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소폭의 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셔도 좀 좋은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셜텍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루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입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OTP, 즉 옵티컬 트랙패드의 제품을 원천 특허를 확보해서 세계 최초로 좀 상용화한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업황 호조와 외형 호조로 인해서 외형과 수익성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사업으로서 좀 진출로 인해서
그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좀 기업 가치 향상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성장성이 좀 부각이 좀 기대되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동사의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겠다 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가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 4월에 고점이 한 27,000원까지 좀 간 이후로 주가가 좀 지금 현재 14,000원대, 1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한 50% 가까이 좀 급락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기대감이 좀 나온다면, 매수세가 좀 이제 붙기만 한다라면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 또한 요즘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개별주로 좀 투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포트에 신규 편입하시는 크루셜텍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15,300원 주셨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15,000원이니까 이 가격대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등락을 오가며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1857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에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18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0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59억 원, 5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28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3포인트 하락한 52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96억 원, 기관은 4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12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한 1,155원 50전에 장 출발했습니다. 유로존 국채 입찰과 어닝 시즌 등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재 환율은 2원 90전 상승한 1,15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88% 하락한 10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2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31% 상승한 3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1.23% 상승한 3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8만 5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역시 약보합권에서 1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0.62% 상승한 24,500원에, LG전자는 약보합권에서 76,400원에, SK텔레콤은 1%대의 약세 보이며 1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대 약세 보이며 12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U 쇼핑은 1.44% 상승한 27만 3,900원에, 포스코 ICT는 1.55% 상승한 9,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33,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0.75% 상승한 3,345원에, 시제는 0.94% 상승한 7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는 강보합권에서 39,90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1%대의 강세 보이며 84,800원에, 차바이오에는 2.71% 상승한 1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약주인데요. 신약 허가나 제품 승인 등에 대한 기대로 제약주들이 연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제약은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2,2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약품 역시 14%대의 강세 보이며 1,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화제약은 11%대 강세 보이며 1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테마주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와 이에 맞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유가 상승의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웅진에너지는 8%대의 강세 보이며 4,890원에, 성융광전 투자 역시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1,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5%대 강세 보이며 1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몰레드주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LDT는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7,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화 인터텍은 13% 강세 보이며 4,495원에, 파워로직스는 1%대 강세 보이며 4,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입니다. 신화인터텍은 13% 강세 보이며 4,495원에, LG화학은 1%대 강세 보이며 32만 8,500원에, OCI 머트리얼즈는 1.8% 상승한 8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휴황센터는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취변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취변곤 전문위원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1857 강보합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1846이니까 생각보다 낙폭을 조금 키운 상황인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테마주가 죽으니까 움직임이 주춤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소는 좀 숨고르기 양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뭐 강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숨고르기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정치권 테마가 상당히 좀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어차피 조사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조사라는 것이 언론에다 대놓고 떠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지금 와서 하는 것은 결국 개인들한테 피해만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결론은 뭐 어쨌든 간에 그 개별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테마가 오히려 매기가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 테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주나 그 밖의 종목군들 새롭게 신규 부각되는 테마들이 많이 상승세를 타는 편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그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소에서 바닥을 치고 돌아오는 저가주들, 바닥 잡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코스닥 쪽도 지금 신규로 부각되는 새로운 신규 상승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 받겠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조화제약이랑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장 상승폭까지 더하면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틀 전에 매수가 됐던 동일벨트가 오늘 좀 약한 모습인데요.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체적으로 바이오나 제약주 관련 테마의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오피스 부분의 매출 증가라든지 또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에 의해서 연속 상승이 계속 이어져 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 분위기가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조정을 준다라면은 조정 시 저점 매수의 개념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더 크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내에서 동일벨트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제일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그 대주주가 정치인 관련해서 연관성이 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하락 흐름에도 상당히 좀 강하게 한 5%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연관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가치가 상당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주가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도 계속 깨진다면 손절 기준가만 철저하게 순수하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제 없으시니까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벨트 손절가가 7,500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7,500원이고요. 현재로서는 좀 유지를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조정을 좀 하든지 이렇게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랐지만 오늘 새벽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국내도 좀 강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예, 어김없이 좀 무너지네요.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요, 프로그램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보시면은, 이제 화면 보시면 10시 15분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가 지수가 상당히 좀 밀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시 15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프로그램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그램 추이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방향성과 일단은 일치하는 흐름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9천 계약 이상의 지금 선물 매수,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00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오후장 가서 좀 증가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좀 축소시키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일단 뭐 단기적인 조정인지 다시 한번 하락 추세 전환인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이 좀 받아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해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얕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언급드렸던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규모, 그 다음에 지금 선물 매수 계약 요 부분이 어떤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전개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영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이 부분만 일단은 아니라면은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태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좀 기대를 갖고 있을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불확실성 자체는요, 일단 현금으로서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일부 확보를 하시는 전략만 갖고 계신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7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단기 고점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월달 초 구간이 아무래도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매수가 강하다라면 그 라인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이고요. 하지만 매수가 강하지 못하다라면은 그 시점 돌파까지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은 1870권 이상권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금을 20-30% 정도 확보를 하시고 나서 추이를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겠고,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지수가 올라왔다 그래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만 때는 대응을 하자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시장 자체는요, 일단은 수급 전체보다는 나무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종목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지금 수급만 잘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타이밍인데, 일단은 단기 매매와 지금 중장기 투자를 좀 병행하시는 투자 방법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30% 내지 40% 정도는 지금 단기 매매에 좀 치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30% 내지 40% 정도의 비중도 일단은 대형주 매집 과정에 일단은 조금 지금 방향을 좀 잡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대형주가 가고 있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 대형주를 매집해서
나중에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고 지금 대형주에 대해선 매수를 안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고 오히려 나중에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할 자리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단타할 만한 종목 한 40%,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대형주 위주로 40%, 현금 한 20% 들고 가면 적당하겠다 의견이셨고요. 왕설량 전문가 어떤 의견이신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오늘장이 좀 안 좋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제 미국장과 그리고 유럽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늘장은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수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오를 생각이 가능성이 크다. 예,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해가지고 좀 차트를 몇 개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다우 산업 이제 차트입니다. 이 다우 산업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이미 121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21선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이미 200일선을 돌파하고 지금 상향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차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또 보여드릴 차트가 이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일선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의 차트만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121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독일 차트를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똑같이 1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이게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의 그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121선 위에서 121선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차트가 121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121선을 돌파해가지고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의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트를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빅스 지표라는 차트를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스 지표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심리 변동 지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지수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지금 만연적으로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있을 때는 고점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하락한 부분은 그만큼 사람들이 변동성을 못 느낀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못 느낀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증해가지고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조만간은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121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향후에 체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유럽과 그리고 중국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국채 만기가 되고 돌아오는 2월달, 3월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1월달 정도에 유럽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증시가 또 향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그런 큰 문제는 없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저점을 갱신하고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뭐 화학업종, 철강업종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긴축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6월 달까지 지준율을 한 4차례 정도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좀 더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는 IT 업종이 이제 강한 상승세를 계속 보여왔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투자하실 때는 IT 업종 대신에, 그러니까 IT 업종은 이제 부품주들 위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업종 대신에 이 차화정이 다시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차화정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매집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증시에서도 다른 종목들 삼성전자도 다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LG화학이 1.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도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이틀간 급등했던 중국 증시 막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지 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거대한 중국 대륙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최근 이틀간 중국 증시가 2%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정부가 춘절을 앞두고 지준율을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 좀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래일 연속 2%, 근 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 흐름에 따른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긴축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증시가 강한 상승 기조를 당분간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12월 무역 흑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11월에 145억 3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었는데 지금 165억 2천만 달러로 12월 달 늘어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 78억 정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 근 2배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가 계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끌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수입 증가세는 예상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중국의 여파 크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티뱅크나 여타 다른 외국계 기관들 지금 춘절 전에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티뱅크 50bp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춘절 이전 지준율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노출된 호재인 만큼 크게 시장이 강한 상승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4분기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부동산 경제가 회복이 돼야지만 아무래도 중국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경제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고강도 긴축 정책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겠지만 4분기 이후 이러한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매수세 유입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장 투자 전략 계속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이제 네네. 사볼 만한 종목 말씀하실 네. 차례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대형주보다는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소형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예. 코디에스라는 종목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일단 이 종목도 역시 좀 테마주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테마주라고 해가지고요. 충전소 지금 설립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살아 있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될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은 뭐 LCD나 LED 검사 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90% 이상이 그쪽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CD 산업이나 LED 산업이 얼마만큼 큰 폭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좀 매출은 이 회사의 매출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매출의 큰 폭의 증가나 뭐 영업이익의 큰 폭의 증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린다면요. 일단은 지금 장기 이평선 자체가 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역별 상태에서 이제는 정별을 좀 넘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관문이겠죠. 481선. 그러니까 지금 2년 장기 이평선 돌파만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식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식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매수가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수급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나서 그 고점에 대한 지지를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저항을 뚫고 나면 그 저항대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보이게 돼 있는데 그 지지 테스트가 지금 양호하게 거쳐지면서 지지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매수 가격은 뭐 6,700원에서 6,750원 정도 충분히 사봐도 좋다라고 지금 갖고 나왔는데 예. 지금 한 2%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서 지금 매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6,2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조정식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작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틀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오늘은 좀 양호하게 좀 양호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 코디에스였고요. 왕설량 전문가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듣겠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증시 짚으시면서 우리 국내 증시 121선까지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었고요. IT보다는 차화정이 좀 강하다 하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사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 딱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엿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역시 수급 부분입니다. 수급이 최근에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셔도 이 수급이 최근에 이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의 또 대표 종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업체 중에 하나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왈리라는 업체입니다. 이 왈리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타일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중국에서 타일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 타일을 중국에서 거의 순위로 따지자면 거의 한 9위 정도, 10위 정도 되는 타일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진입한 시장이 이 테라코타 패널이라는 시장인데요. 이 테라코타 패널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매우 큰 시장인데 이 중국에서 지금 3개 업체만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코타 패널을 만드는 왈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테라코타 패널의 매출이 이어지면은 이 왈리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동안 고점이 6,500원 정도였습니다. 6,500원에서 지금 거의 한 40%, 50%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고 테라코타 패널에 대한 판매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이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테라코타 패널의 매출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10%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강하게 그동안의 저점을 다 깨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매수가로서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손절가로서는 4,300원 정도, 그러니까 21선 부근을 다시 재돌파해가지고 하향해가지고 돌파해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손절가 부근 4,3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LG화학은 지난 1월 4일에 관심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목표가 35만 5천 원 주셨었고 손절가 32만 3천 원 제시를 하셨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왈리도 사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